17화 남의 집 상견례에 가다. 살면서 여러 일을 다 겪다 보면 당시에는 힘들어도 지난 다음에는 무용담이 많아진다. 그러니 모든 사건에 대하여 나쁜 일이 끝까지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이 끝까지 좋은 일인지에 대해 당장 단정 짓는다는 것은 섣부른 일일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니 재미있게 생각되는 사건이 하나 있다. 내 남편이 구역장을 맡았을 때의 일이다. 보통은 부부가 함께 모임에 나오는데 당시 아내분만 나오시는 분이 있었다. 그분은 이제 막 교회에 다니셨지만 우리는 편의상 그분을 김집사님이라고 불렀다. 김집사님은 본인의 가정에서 혼자만 교회에 다니시던 중 시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 그때 교회에서 그 가정의 장례식을 기독교장으로 치르도록 도와주어서 그분의 남편이 감사함을 느끼고 곧 교회에 나올 마음이 있다고 하였다. 김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 모임에도 함께 나오기를 바라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다. 김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자신의 딸이 외국에서 유학했고 그곳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양가 상견례를 한다는 것이다. 신랑 측에서는 부모님과 동생들이 왔고 신부 측은 일가 친척이 모두 모인다고 하였다. 전화를 하셨으니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 그날 저녁에 자신의 딸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에 우리 부부가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내용의 전화였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어서 선뜻 판단이 안 섰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다시 전화하자고 말씀드리고 끊었다. 남편에게 통화 내용을 말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였다. 남의 상견례에 우리가 왜 가느냐고 그런 걸 뭘 물어보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 지사님께 전화해서 남편의 뜻을 전했지만 진정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멀리 시집 보내는 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고 목사님께 전화해 보시라고 권했다. 그러나 김 집사님은 목사님이나 그 누구보다도 우리 부부가 오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것이다. 나는 중간에서 정말 난처하였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했고 남편은 더욱 질색을 하였다. 남의 상견례에 자기가 가는 것은 본인 인생의 망신이라고까지 하였다. 나는 다시 전화하여 그 말 그대로 전했다. 그랬더니 김 집사님은 선교하는 마음으로 와주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그분의 간절함을 느끼고 어느새 그분과 한편이 되어 내가 남편을 설득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다시 남편과 통화했고 남편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다. 남편은 살면서 이런 망신스러운 일을 하게 되었다고 굉장히 힘들어했다. 그러나 결국 남편은 가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영어 예배 설교를 맡아 하시는 외국인 목사님께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외국에서 살게 될 딸과 한국인 며느리를 맡게 될 외국 가정과 새 가정을 이루게 될 신혼부부와 멀리 딸을 시집 보내고 타국에서 마음 졸일 이곳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문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외국인 목사님은 정성껏 기도문을 작성해 주었다. 전자메일로 받은 영어 기도문을 받아서 미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고 기다렸다. 나는 남편이 퇴근하자 남편에게 영어 기도문을 건네주었다. 남편은 기도문을 받아들고 하는 수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웃었다.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을 때 공교롭게도 유일하게 우리를 알고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아주 잠깐 한복을 입느라고 자리를 비웠을 때였다. 안내된 방에 도착하여 문을 열자 모두 높이 앉아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 한정식 식당은 전에 이용해 본 적이 있었다. 평소에는 앉아서 식사하는 좌식 방이었는데 그날은 서양 사돈을 배려하여 방 위에 식탁과 의자를 올려놓았다. 방 안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문을 열자 방문을 열고 서 있는 우리보다 더 높이 앉아 우리가 누구인지 내려다보았다.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김 집사님이 계시겠지 짐작하며 일단 들어섰다. 남편도 나를 따라 방으로 들어섰다. 그분들은 친척도 아닌 낯선 사람이 들어서니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있는 우리 부부도 당황하였다. 그 댁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다정함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목소리로 누구요? 하고 묻는데 순간 누구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느낌이었다. 더구나 남편에게 미안하여 더욱 난처하였다. 나는 어쨌든 대답을 해야겠기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김 집사님이 초대해서 온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교회 사람? 교회 사람이 왜 왔어? 하며 아주 거칠고 무섭게 되물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기가 죽어 그러게나 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조금 전까지 남편이 오는 내내 망신이다, 망신이야 라고 말한 것이 실감났다. 그때 마침 한복으로 갈아입은 김 집사님이 마치 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뒤 어디에선가에서 나오시며 시어머니 귀에 가까이 대고 통역이어요 어머니 라고 크게 말한 뒤 우리를 낚아채 길게 세팅된 상견례 식탁 한가운데 자리로 데려갔다. 우리 뒤로 통역 하며 우리 부부를 수긍하는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그때 그 짧은 시간이 참으로 길게 기억된다.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랑 신부와 외국 사돈들이 오지 않아 우리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멀뚱멀뚱 앉아 있어야만 했다. 외국 손님들은 한국 사진관이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하여 여러 사진을 찍느라 늦어진다는 통화를 했다. 그 긴 시간 동안 가끔 우리를 배려하여 어떤 분이든 한 분씩 우리 부부에게 통상적인 질문을 하였다. 우리는 질문에 답하며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외국 손님들은 애초에 약속했던 시간보다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도착하였다. 집사님의 따님인 신부도 예쁘고 신랑도 잘생기고 사돈들도 모두 인상 좋게 생겼다. 얘기를 하다 보니 신랑 아버지와 내 남편이 동갑이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부유하게 산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신랑의 여동생이나 남동생이나
그 부모님들의 차림새라든지 인상에서 삶의 여유가 느껴졌다. 손님이 모두 온 뒤 한식 상차림이 차려졌다. 식사가 준비되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기도를 하겠다고 하였다. 남편은 준비된 정성스러운 기도문을 한 줄 한 줄 읽었다. 영어로 된 한 문장을 읽으면 내가 한국말로 통역하였다. 어떤 대목에서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한국말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말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였다. 영어권 손님들도 한국의 일가 친척들도 모두 감동을 받는 숙연한 분위기였다. 기도가 다 끝나자 한국 쪽 친척 한 분이 음료수병과 잔을 들고 벌떡 일어서더니 목사님, 감동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술 안 하시죠? 제 잔, 한 잔 받으시죠? 하며 음료수를 따라서 남편에게 건넸다. 1시간 반 동안 우리에게 이것저것 물어볼 때 남편의 직업도 말했는데 기도를 듣다가 잠깐 잊었는지 목사도 아닌 내 남편을 목사님이라고 불렀다. 신랑 아버지도 감사하다고 악수를 청했다. 그리고 내 남편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우리는 신부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김 집사님이 우리를 초대한 마음도 얘기해 주었다. 우리는 식사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중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통역을 해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우리에 대해 물으면 답하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나마 우리의 역할이 분명해지자 더 이상 우리의 존재가 어색하지 않았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다. 얘기의 소재가 떨어지고 좀 어색해지는 것 같아서 나는 호주와 관련된 우리 가정의 양털 사건을 들려주었다. 양털 사건은 나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사건이지만 다 지난 후 여러 사람을 유쾌하게 만들어준 사건이 되었다. 심지어는 남의 집 외국 사돈에게까지 들려주는 에피소드가 된 것이다. 헤어질 때 신랑의 아버지는 여러 번 고맙다고 인사하며 우리 부부에게 호주에 놀러 오면 양털 카페트를 사주겠다고 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어보았다. 여보, 아직도 망신스러워? 다행히 남편은 괜찮다고 했다. 그 일은 아직도 재미있는 일로 기억된다.